단백질 보충제 선택 방법이에요. 단백질 보충제 같은 경우에 제가 보통 세 가지로 봐요. 맛, 성분, 가격. 처음으로 맛인데 맛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첨가물이 많을 경우, 그리고 탄수화물과 지방이 첨가된 경우, 그리고 원료 제조 회사의 특성, 이 세 가지가 맛에 영향을 줘요. 첨가물이 많을 경우에 맛이 좋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옵티멈 제품이나 마이프로틴 제품 먹다가 만약에 신타라든지 뭐 컨벤시라든지 뭐 이런 제품 먹었을 때 딱 이럴 거. 와, 너무 맛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반대로 뭐 컨벤 먹다가 뭐 옵티멈이라든지 마이프로틴 먹었을 때 왜 이렇게 밍밍해? 좀 왜 이렇게 맛이 없어? 그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죄다 첨가물이에요. 맛이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좀 더 막 걸쭉하거나 아니면 그런 풍미라든지 그런 것들이 좋다. 그럼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거야. 특히 이제 스크랄로스라든지 아세설판 K 요거 두 가지 쓰는데, 미국 보충제 같은 경우에는 아세설판 K를 많이 쓰고 마이프로틴은 스크랄로스 써요. 이제 탄수화물과 지방이 첨가된 경우, 요거는 이제 신타식스죠. 대표적인 게 신타식스나 림프로 A. 당연히 뭔가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맛이 있어요. 특히 탄수화물과 지방. 요즘에는 신타식스 이후에 이제 껌블렌드라고 해서 잔탄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넣으면서 좀 이제 약간의 좀 걸쭉함이라고 하면 뭔가 되게 뭐 느낌이 좀 안 좋잖아요. 그게 아니라 약간 농후해져요. 진짜 우유처럼 약간 좀 더 농후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더 풍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도 이제 첨가물로 들어가기도 해요. 그리고 원료 제조 회사의 특성은 이게 유청이 원재료잖아요. 요거를 유청을 만드는 회사마다 약간씩 좀 틀려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제조했느냐에 따라서도 이게 또 틀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뭐 이온 여과법이라든지 뭐 마이크로 필터레이션이라든지 이제 다양한 게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저온 추출법도 이제 생기고 이제 네이티브 웨이 그런 제품들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원료 자체가 조금 더 다양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말했던 거예요. 네이티브 웨이 저온 추출법 동결 건조가 지금 상태에서 하이엔드예요. 네이티브 웨이가 뭐냐면, 우유 단백질의 20%는 빠른 흡수고 80%는 느린 흡수예요. 카제인을 빼내기 전에 그냥 이 밀크 프로틴에서 웨이 프로틴을 빼낸 거예요. 그게 네이티브 웨이야. 그리고 저온 추출법, 제가 말했던 거죠. 낮은 온도로 이제 추출을 해서 단백질 자체가 변성이 안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결 건조, 이것도 얼리면서 이제 건조를 시키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되게 좀 신기해요. 얘를 얼린 다음에 그 다음에 백큐을 걸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수분이 점점 빠져요. 그런 이제 기술을 이용한 건데 당연히 비싸요. 보통 단백질 가격에 1,500가 돼요. 되게 비싸.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은 뭐가 좋아요? 라고 분명히 물어보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진짜 많이 물어봐. 단백질 제품 그냥 가격 상관없어요. 나는 좋은 것 좀 추천해 주세요. 이 제품 좋아요. 그럼 좋으면 어디에 좋아요? 근육 생성이 더 돼요? 절대 아니야. 근육 생성이 더 많이 돼요? 그런 거 절대 아니야. 단지 물에 잘 녹아. 네이티브 웨이가 물에 되게 잘 녹아요. 퓨어하게 녹아. 부드럽게 잘 녹고 뭔가 그 입자도 되게 고와. 그리고 저온 추출법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변성 자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 이러면 단백질 변성이 적다라는 게 단백질이 변성이 되면 그럼 우리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단백질이 변성이 되면 막 흡수가 덜 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야. 단백질이 변성이 되고 그러면 오히려 우리 몸에서 흡수율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고기라든지 뭐 계란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익으면 더 좋아져, 흡수율이. 단백질이 변성이 되면 더 좋아져. 단백질이 변성이 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단백질이 변성을 억제를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제 효과가 있어요라고 하면, 우유라든지 유청이라든지 거기 안에 특정한 펩타이드들이 있어요. 이 펩타이드들이 우리 몸에서 생리적인 활성을 하는 거야. 생리적인 기능을 해요. 면역력을 증가시킨다든지 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이제 유청을 그대로 이제 보존을 하는 거예요. 되게 애매해. 면역 쪽에서 이제 약간의 효과가 있는 건데, 내 생각에는 차라리 그거를 만약에 면역을 노린다라고 하면 나는 그냥 락토페린을 따로 사서 드세요 라고 그렇게 추천을 할 거예요. 락토페린은 이제 초유에 들어가 있는 그 면역 성분이에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있다. 옛날에 하이엔드라고 하면 그 하이드로웨이 있잖아요. WPI를 하이드로라이즈 한 거, 가수분해한 거, WPI를 가수분해한 제품, 그거였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별로예요. 그것도 적합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하이엔드 제품이 좀 바뀌었다. 그러니까 약간 더 퓨어해졌어. 퓨어한 걸로 약간 좀 바뀌는 추세. 이제 성분으로 들어가 볼게요. 뚜껑 보충제는 안 다룰 거예요. 왜 안 다룰 거냐면 별로니까. 먼저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이거 먼저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그 뭐 완두콩 단백질이라든지 뭐 콩 단백질이라든지 현미 단백질 제품들 그런 거 찾는 사람들도 있고 막 논문으로도 막 나온대. 완두콩 단백질이 유청 단백질보다 더 좋대. 막 그런 식으로. 솔직하게 말할게요. 식물성 단백질은 안 드셔도 돼요. 따로 안 챙겨 먹어도 돼요. 왜?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어요. 정말 많이 먹어. 정말 많이 먹어요. 고려해야 할 정도로 많이 먹어요. 우리가 외국인들보다 한국인들은 식물성 단백질을 훨씬 더 많이 먹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를 해서 왜 고려를 해? 식물성 단백질은 아미노산 밸류가 안 좋아. 그리고 소화 흡수율도 안 좋아. 그거를 고려를 해서 1.1을 곱했어. 더 많이 먹으라고. 아무튼 식물성 단백질을 제가 안 좋게 보는 이유는 가공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청 단백질보다 되게 그러니까 좀 급이 떨어져요. 급이 떨어져. 한마디로 본인이 베지테리언 아니면 식물성 단백질을 입에도 꺼내지도 마세요. 본인이 막 정말 나는 현미 단백질 먹고 싶은데 내가 뭐 완두콩 단백질 먹고 싶은데 그러면 식사를 통해서 많이 드세요. 콩밥 드시고 현미밥 드세요. 제발. 콩밥이랑 현미밥이랑 그거 먹어서 단백질 얼마큼 채워요. 현미밥만 먹어도 밥 한 공기에 보통 5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현미랑 콩만 넣는다라고 해도 이 단백질 밸류가 더 좋아져요. 자, 진행을 할게요. 단백질 이제 성분으로 들어갈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게 유청 단백질이랑 그 다음에 카제인이에요. 이 얘네들은 어디서 왔냐면 우유 단백질, 밀크 프로틴에서 왔어요. 그래서 우유 단백질의 20%는 빠른 흡수고 80%는 느린 흡수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우유를 먹는다고 하면 그 이 우유 안에 20%는 빠른 흡수고 80%는 느린 흡수야. 우리가 그냥 마시는 우유에도. 웨이 프로틴인데 웨이 프로틴 보면 웨이 프로틴 WPC, WPI 이렇게 나눠져. 웨이 프로틴 컨센트레이트, 웨이 프로틴 아이솔레이트 이렇게 나눠지는데 뭐가 더 좋은 거지? 아이솔레이트는 뭐 흡수가 더 빠르고 뭐 그렇다라고 하는데 나는 그러면 이왕 먹는 거 그렇게 뭐 가격 차이 뭐 이왕 먹는 거 좋은 거 먹는 게 좋은 거 아니겠어? 하면서 이제 뭐 아이솔레이트로 고르시는 분이라든지 고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확하게 따지면 아이솔레이트는 그냥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들용이에요. 내가 우유를 먹었을 때 속이 약간 좀 더부룩해. 그러면 아이솔레이트를 드시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내가 우유를 500ml 이상을 한 번에 마셨는데 약간 좀 속이 더부룩해. 약간 좀 속이 불편해. 그러면 아이솔레이트를 드시는 게 좋아요. 물론 WPC 안에 들어가 있는 유당이 많지도 않아요. 되게 적어. 우유 한 잔 양도 안 돼요. 되게 적게 들어가 있는데 나 우유 한 잔 정도는 그래도 마셔도 괜찮은데? 왜 WPI를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하면 운동 후에는 소화 능력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많이 약해져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WPC 먹는 것보다 WPI 먹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긴 해요. 근데 WPC는 그렇다라고 해서 WPI 먹기에는 조금 아까운 것 같은데 그래서 요 중간 사이 제품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우유를 좋아해요. 우유 좋아하고 자주 먹는데 저도 한 400, 500 정도 먹었을 때 약간 좀 그러니까 막 부글부글 끓는 건 아닌데 약간 조금 그런 느낌 있잖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도 가성비충이에요. 가성비충인데 WPC를 이제 먹었었어요. 거의 복불복이야. 그러니까 어느 날은 그냥 딱 먹고 괜찮았는데 어느 날은 뭔가 살짝 불편해. 살짝 불편해. 근데 어느 날은 또 괜찮고 어느 날은 또 살짝 불편하고 그래서 그냥 아이솔레이트를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품들이 나눠져 있는데 WPC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마이프로틴 제품이 임팩트 웨이 프로틴이고 뭐 WPI 같은 경우에는 뭐 임팩트 웨이 프로틴 아이솔레이트 이렇게 딱 떨어져요. 딱 떨어지는데 요 사이 제품들은 사실상 제일 애매해요. 제일 애매한데 요 제품들이 많아요. 미국 제품들에는. 왜냐면 보통 이렇게 추측을 해요. WPI는 너무 비싸고 WPC로 팔기에는 너무 싸고
그래서 애매하게 섞어 놓자 해서 이렇게 이제 제품으로도 많이 내놓는데, 요런 제품들이 이제 옵티멈이라든지 컴백 100% 웨이, 이 제품들이. 자, 그리고 유당을 소화를 잘 못 시키는 사람일수록 WPA가 많은 제품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으로는 복합 단백질이에요. 복합 단백질인데, 복합 단백질은 말 그대로 웨이 프로틴이랑 뭔가 다른 단백질을 섞어 놓은 거예요. 웨이 프로틴이랑 뭔가 다른 단백질을 섞어 놓은 거고, 요거는 내가 상시용 단백질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건 웨이 프로틴이랑 밀크 프로틴을 섞어 놓은 거예요. 그럼 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거 이미지가 살짝 밀크 프로틴이 원래 좀 더 높게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이미지를 제가 수정을 안 했네요. 그래서 밀크 프로틴이 원래 살짝 더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상시용 단백질 같은 경우에 밀크 프로틴 함량이 높은 제품을 제가 보통 상시용 제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타식스 아이솔레이트라든지 몬스터 블렌드 이런 제품들, 그리고 이제 복합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뭐 컴백 파우더라든지 신타식스 엣지도 이런 제품이죠. 그리고 토탈 마이프로틴에선 토탈 프로틴이 이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럼 복합 단백질은 어떤 사람들이 먹어요? 라고 물어보면, 복합 단백질이랑 웨이 프로틴이랑 어떤 사람들이 나눠 먹으면 좋으냐. 사실상 여기서 단백질이 이제 거의 다 끝나죠. 여기서 단백질 거의 다 끝나는데, 어떤 사람들이 먹으면 좋느냐. 내가 운동을 하고 운동이 끝났어. 보충제를 먹었는데, 만약에 보충제를 먹고 나서 식사가 뭐 1시간 안에 그나마 좀 빠른 시간 안에 있어. 그러면 그냥 웨이 프로틴만 있는 거 사셔도 돼요. 웨이 프로틴만 있는 거 사셔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식사 텀이 그 다음으로 막 2시간, 3시간 뒤에 해. 그러면 복합 단백질을 사시는 게 더 좋아요. 복합 단백질을 사시는 게 더 좋고, 그리고 내가 좀 식간에 먹어주고 싶어라고 하면 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얘가 더 좀 적합하긴 해요. 적합하긴 한데, 만약에 그러면 식간에 얘랑 얘도 먹으면 안 돼요? 라고 하면 먹어도 돼요. 단지 그 형태상 얘가 조금 더 좋다라는 거지, 웨이 프로틴도 식간에 먹어도 돼요. 식간에 먹어도 돼. 그리고 막 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 동면중님 웨이 프로틴 먹으면 너무 빨리 올라갔다가 너무 빨리 떨어져서 오히려 안 좋다라고 하는데, 그거 너무 걱정되는데 식간에 먹어도 돼요? 그게 너무 걱정이 되시면 한 모금 남겨두고, 한두 모금 남겨두고 마셔요. 그 다음에 한 30분, 20분, 30분 있다가 그 나머지 마셔. 그럼 돼요. 오케이? 생각해봐. 그럼 되지? 그러면 그 두세 모금 먹은 것도 다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이제 많이 올라가지 않으면 많이도 안 떨어져요. 거의 이제 롤러코스터랑 똑같아. 많이 빠르게 올라갈수록 많이 빠르게 떨어져요. 근데 내가 요거 살짝 안 떨어져. 안 떨어져. 그런 식으로 편법을 줄 수도 있다. 실질적으로 그런 논문도 하나가 있었어요. 웨이 프로틴을 진짜 거의 막 5분마다 계속 먹는 거야. 계속 먹는 거야. 그거랑 카제인이랑 비교를 했어. 카제인이랑 이제 비교를 했는데, 혈중 류신 농도가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되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아무튼 좀 그 변칙이긴 했었어. 또 너무 막 그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고 싶다 보니까 이것도 이야기가 산으로 가긴 하는데, 류신 트리거라는 이론에서는 근데 참고로 약간 좀 그러니까 나눠 먹는 게 부정확하기도 해요. 나눠 먹는 게. 류신 트리거 이론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일정량 이상의 류신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아나볼릭이 조금 더 이제 이롭게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이론인데, 웨이 프로틴의 류신 함량이 굉장히 높아요. 거의 일반적인 단백질들보다 50% 이상이 높아요. 웨이 프로틴의, 그러니까 단백질의 10%가 류신이에요. 굉장히 많은 거야. 진짜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다다다다다다당 나눠 먹었을 때는 그런 식으로 단점이 있는데, 그냥 내가 한번 쫙 들이키고 조금 남겨놓고 이따가 먹는 거는 그거는 괜찮아. 그렇게도 활용을 할 수가 있다.